오늘 한국유치원 총연합회가 실력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광화문에서 1시에 모여가지고 유치원 3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전국 사립 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대표 총걸기 대회를 해서 현재 박용진 3법이라고 하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이 통과되면 사립 유치원이 전부 생존이 불투명해진다. 그래서 학부모의 선택권이 박탈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 학부모들을 동원령을 내렸다 해서 일부 보수 언론도 사설에 이 부분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한국당과 사립 유치원 문제에서 지금 한국당이 사립 유치원에 지금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다라는 부분을 여론이 따가우니까 또 막판에 입장을 바꾸어서 자, 처음에는 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이런 법안에 유치원 사유재산성 인정이라는 내용을 빼기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사립 유치원 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유치원들이 일부 일탈들이 있었다. 또 일부가 조금 숫자가 많아서 상당수가 있었다. 이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돈을 주면서 이것이 지원금인지 아니면 국고 보조금인지를 먼저 명확하게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애초에 해 나가야지 돈만 주면서 얼마든지 이런 제도적 일탈이 가능한 부분들을 그렇게 방치했다. 이것은 비단 유치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이고 정부 지원금이 나가면서 그 운영은 공적이나 적어도 이 공공성이 강화된 쪽으로 공영이나 공적 기관으로 운영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감사를 하고 난 뒤에 법적으로 또 고발을 하고 그래서 법적으로 이 유치원들이 잘못된 것이 확정되었을 때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들을 공개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유치원이 1,800개 한 40%쯤 되는 사립 유치원 이 전부 비리 온상인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고 그러면서 제도적 개선보다는 사립 유치원을 부모의 원성으로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방법론은요. 군중심리, 특히 유치원을 학교에 보내는 30, 40대 여성들 중에 이 부분에 민감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의 상당수가 현 여건표라고 봤을 때 그런 부분을 노린 정치적 해결을 끌고 가고 정치적인 이득을 보기 위한 부분이지 과연 그 진정성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에 문제가 있다는 건 저도 공감해요. 그럼 문제를 개선하는 부분은 제도적인 개선으로 몰고 가고 그 도가 지나친 부분은 사법적 판결을 통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그리고 그 명단 공개는 사법적 판결 이후에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성인용품이니 무슨 명품 가방을 샀니 하는 부분에 또 따지고 보면 오랫동안 일한 유치원 원감이 퇴임하면서 선물로 이걸 해줬다라는 거고 성인용품을 구입했다라는 거는 그 여성 원장이 마치 성인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원장 아들이 그 유치원에 일하기도 했다는데 유치원 카드로 콘돔을 구입했다가 감사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이거 잘못했지요. 그렇지만은 그런 어떤 이 잘못을 부풀려서 한마디로 몹쓸 집단으로 만드는데 악용을 한 부분도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립 유치원 쪽의 주장은 우리는 우리 돈으로 가정 고생을 하면서 이런 유치원을 꾸려가고 있는데 정부가 지원금이라고 좀 29만 원 안팎의 돈을 주놓고 정부가 1인당 29만 원 또 기타 지원금까지 해서
그냥 한 35만 원 정도의 그런 지원을 해줘 놓고 마치 이 모든 부분을 다 간섭하려고 들고 자기들이 기존에 지금 이룩해왔던 사유재산까지도 마치 정부가 장악하려고 한다.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당이 무슨 사립유치원에 임대료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욕을 마지막에 또 먹었어요. 자, 사립유치원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설로 만드는 거를 가지고 정부가 마치 공적기관처럼 이런 식으로 돈 조금 지원해 준다고 이러니까 우리는 아예 정부 지원금 안 받고 그냥 전적으로 고급 사립유치원을 가겠다라는 쪽도 있고 일부는 아예 그냥 이 기회에 돈도 안 되는데 문 닫아버리겠다라는 쪽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또 문 못 닫는다 하기도 하고 그것도 또 웃기는 이야기예요. 닫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할 수 없는 거지. 여태까지 지원한 거는 한 거더라도 문 닫겠다라는 걸 못 닫게 하겠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는 비싼 돈 받는 정부 지원 안 받는 사립유치원으로 가겠다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기존에 그럼 다니는 사람한테는 뭐 유치원에서 좀 싸게 해주겠다 어쨌다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공설이나 공영이나 병설 유치원을 대거 늘려서 사립유치원과 경쟁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4천 몇백 개의 사립유치원이 정부의 프로그램에 들어오든지 들어오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들어오면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갖다가 강화해서 그런 부분을 하겠다. 앞으로 그런 해결에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깔끔하게 끝나는 문제를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 가는데 사립유치원 측도요. 이런 부분에서 뭐냐 도냐라고 깔끔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정부 돈을 받는다면 정부의 지원금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보조금으로 이렇게 해서 하겠다면 적어도 그 돈만큼은 통제를 받아야 되고 만약에 그걸 못 받겠다고 하면 지원금을 받지 않아야 되고 그것이 부당하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싸움 논리에서 이길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정부 지원금이 턱없이 작다 하면 더 내놔라고 차라리 근거를 대어서 그 논란을 벌여야 되는 부분이겠지요. 자, 그렇지만은 이 사립유치원의 구조 속에 정부의 국가보조금과 학부모 돈이 뒤섞여 있는데 이 해결을 사립유치원이 각각 해달라고 했으나 이걸 묵살하고 그 모든 것을 국가보조금으로 가겠다고 한다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현재 이 모든 경비를 제외한 남는 돈을 원장이 무한정으로 월급으로 책정하여 갖고 갈 수 있는 구조지만은 소득세가 40%고 잉여금을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또 특히 건물 수리는 할 수 있지만 정축은 안 되기 때문에 건물 감가상각을 위한 적립도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 사립유치원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돈이 안 되는데 저렇게 하고 있냐? 그것도 또 아니에요. 일부 유치원 하시는 분들 중에 짭짤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인정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유치원을 여러 개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가 깔끔하게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립유치원이 필요할 때까지는. 정부가 지금 전부 공영이나 공설이나 병설로 할 수 없으니까 사립유치원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때려잡으려고 하지 말고 깔끔하게 수익률을 전체 정부 보조금과 학부모 돈 중에서 합쳐서 10%를 인정한다든 5%를 인정한다든 월급은 얼마로 인정하고 수익률은 몇 프로로 인정하겠다 하고 그 이상은 안 된다고 하면 이런저런 명목으로 빼거나 아들을 취업시키거나 이런 거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익률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지요. 세상에 무슨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대학을 명분으로 사학재단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도 명분은 교육진흥이지만은 실제로 거기서 돈 안 빼갑니까? 학교 재단 몇 개 갖고 있으면 잘 살아왔잖아요. 그게 현실인데 유치원 하는 사람들만 보고 너네들은 그냥 임금이나 받아가라. 돈 적립도 안 된다. 빼갈 수도 없다 하면 그 사람들이 그거는 또
응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명분과 실제가 달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치원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대학은 그러면 정부 지원 받고 이 학생들 등록금, 입학금 다 받고 그러면서 적립도 하고 또 이사장이나 무슨 자제들이 들어와 가지고 돈도 빼가고 하는 거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고 가끔 한 개씩은 재수 없다고 비리사학으로 터지고 뭐 중고등학교도 그런 부분도 조금 있는데 또 선생들 넣을 때 돈 받으면서 선생 넣고 교수도 그렇게 해가지고 넣어주고 다 하는데 사립유치원은 왜 차별하냐? 우리는 교육기관, 사설 교육기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총체적으로 부패하다 보니까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자기들도 사설 교육기관이라 생각해서 기존 사설 교육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립유치원만큼은 그래도 이 사립학교나 사립대학하고는 좀 다르니까 유치원 원장들한테 수익률을 보장을 해주라는 거예요. 깔끔하게. 자, 네 월급과 네가 유치원에서 나면 네 월급 얼마, 최대폭 얼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수입에다가 빼고 비용 제하고 남은 순수익 중에서 당신이 몇 프로 가져간다. 아니면 총액 대비, 수입 총액 대비 몇 프로는 네 거다라든지. 그래서 그걸 보장을 해줘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고 돈이 된다고 싶은 사람은 할 거고 돈이 안 된다고 싶은 사람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안 하면 그게 개인 재산이면 처분 권한은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구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는 몰라요. 다만 유치원 하시는 분이 오래전에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보내왔습니다. 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 프랑스 같은 데는 급식비를 일률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가정 형편에 따라서 바우처를 사요. 표를, 급식표를. 집집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부잣집 아들은 뭐 한 20만 원, 30만 원도 내고 가난한 집 아들은 공짜로 받아가기도 하고 몇천 원 내고 받아가기도 해요. 그러면 학교에 그걸 갖다 내면 학교에서는 그냥 그것만 가지고 처리하는 거지 다 그 밥은 똑같이 준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문제가 드러나지 않듯이 결국은 이 부분에 사립유치원에도 바우처 같은 걸 해서 사립유치원은 비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은 싸다는 거죠. 공설이나 병설이나 공영은. 그러면 부모는 그 바우처를 들고 공설을 가거나 병설을 가면 그건 뭡니까? 그것만 내고 조금만 더 내든지 그냥 그것만 내고 다니면 되고 사립유치원은 그거 들고 가면 이제 그만큼에다가 사립유치원이 책정한 가격만큼을 더 내게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이 교육비, 사교육비가 각자 똑같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나도 그 꼴은 별로 보고 싶지는 않지만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집에 저거 자식을 유치원 다닐 때부터 고급 사립 유치원을 보내겠다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200만 원을 받든 300만 원을 받든 그건 정부가 바우처만큼만 지원하고 그 사람이 추가로 더 내는 부분은 관여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립 유치원도 시설에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책정을 다 할 거 아닙니까? A급, B급, C급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립 유치원에서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포맷을 안 지키거나 벗어나는 부분만 단속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는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부가. 그럼 지금 마찬가지로 이 공설이나 병설은 정부가 싼 가격으로 시설을 하니까 좀 가난하거나 어려운 사람은 거기 가면 바우처 받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원비를 남용했냐 안 했냐라는 부분이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영역을 구분해서요. 하면 될 일을 왜 이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설, 병설, 유치원이 뭐 시설도 낙후되고 더 나아가서 교육도 부실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원성이 많아지면서 이게 고쳐지든지 부모들이 뭐 사립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 차이가 나머지 세상에 다 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학원 보내고 어떤 집은 못 가고부터 다 있잖아요.
과외하고 뭐 다 있는데 왜 굳이 엄연히 대학을 가는 방법, 교육을 하는 방법에서 가격차, 특수 뭐 목적 고등학교도 있고 과학고 외고도 있고 또 무슨 민족사관학교도 있고 무슨 학교도 있고 다 있는 걸 어쩔 수 없이 수긍하고 사는 세상에서 왜 유치원만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립 유치원을 제가 볼 때 사설 교육업자로 인정하고 정부는 일정한 부분만 뭐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다 줘야 된다면 바우처를 주고 집집마다 그거 들고 가서 다 사설, 공설, 병설 유치원 가격이 다르면 자기 수준에 맞춰서 갈 수 있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공설, 병설 유치원의 질을 높여가는 것은 그것은 정부가 별도로 시설을 확충하고 늘리고 인적 고용을 많이 하고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들을 뒤섞어 가지고 도둑놈 때려잡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립 유치원 총연합회 측에서요,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하면 대표성이 있는 분을 보내주기 바래요. 뭐 개인적으로 연락도 오고 하는데 대표성이 있는 분을 보내주고요. 그러면 저는 공정한 입장에서 비판할 것은 하고 또 대안을 모색해 볼 것은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 정권은 왜 이 간단한 문제를 도둑놈들이다 하고 하면서 적폐청산의 범주에 넣어가지고 지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폭로하고요. 만약에 이 폭로하고 난 다음에 교육부가 뒷받침을 안 했으면 박용진 의원이 큰일 날 뻔했어요. 왜? 노회찬은 옛날에 삼성 X파일 폭로해가지고 국회의원 배지 날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의를 위한다 해도 법으로 안 되게 돼 있는 걸 막 폭로하면 안 되지요. 근데 교육부가 이제 뒤에 다 공개를 하면서 뒷받침을 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개혁은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다 같이 인정하고 다 같이 굴러온 걸 이제 와가지고 너네 왜 도둑놈이냐 한다고 개혁되는 게 아니라요.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침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몇 명을 처벌을 해서 악질적인 사람들을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반복이 안 되도록 해야지. 여태까지 유치원 문제를 이렇게 개판 5분 전으로 방치해놓고 시스템도 갖추지 못했고 이제 와가지고 다 너네들 도둑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문정권도 이 잘못에서 똑같은 공범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쑥 빠진 채 이 유치원 도둑놈이다 이러면 그걸 상대가 수긍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유치원 하시는 분들은요. 명확하게 어떻게 해달라는 자기 주장을 정리해서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진호 재향군인회장, 내가 얼마 전부터 참 이 사람 하는 행보를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한때 저하고 옛날에 내가 민주당에 있을 때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들어가서 인사도 한 사이인데요. 세상이 바뀐다고 육군 대장 출신이고 상징적인 군의 대표적 인사가 이런 행보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이 사람이 한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이 그 향군 회장 선거에 2016년에 출마했다가 이전 선거에서 금품 살포 전력이 문제가 되어서 후보 자격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박탈한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발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탄원서를 보내서 자신의 군 경력과 충성심을 강조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선거에 출마했는데 역부족으로 낙선했는데 그래서 또 재선거가 실시된다 해서 재출마를 하려니까 보훈처와 향군 본부에서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그러면서 향군이 이제 식물 향군이 됐다. 자기는 합참 의장에 임명돼 1차 연평해전뿐만 아니라 5차례 북한 도발을 격퇴한 강경 군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 원수 중에 가장 우리 국가 안보 위기를 초래했던 노무현의 잘못된 국가 안보관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언론에 반박한 바도 있고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수제자인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 때 노무현의 악몽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에 박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서 조직도 만들었다. 그러면서 김관진의 김 실장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이 당선됐으면 나는 해외로 도망가서 살 뻔
했네라고 하면서,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개성공단이 폐쇄되었을 때 문재인이 거기를 비판하는 이런 말을 하자 조선일보에 기고를 해서 문재인의 역사 인식을 이렇게 공격하기도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랬는데 이게 이제 이 정권 들어서서 문제가 되니까 김진호 향군 회장이 당시 나라 안위를 걱정하면서 쓴 초안이라 다소 강한 의조가 있다. 자, 김 회장은 어느 정권에서도 나라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실제 탄원서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서명도 김 회장 서명이 아니다. 둘러댔는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서 자신이 어쨌든 이런 글을 써서 청와대에 냈거나 이런 초안을 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재인이 당선되면 해외로 도망가겠다 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자, 지난 4월 27일 그때 기가 찼습니다. 저도 화면을 보고요. 김진호 향군 회장과 전국에서 모인 향군 회원 6,000명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판문점으로 가는 문재인의 장도를 환송한다면서 향군은 이번 한마음 대회는 한반도의 안보의 위협 해소와 평화 정착을 위한 북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70년 지속되어 온 냉전 구도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 통일을 염원하는 1,000만 향군 회원의 의지를 담아서 환송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향군 간부라는 사람들이, 회원이라는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잘 다녀오시라 하는 꼬라지를 보면서 과거에 관변단체 하는 꼬라지를 그대로 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 향군이 좌파 정권에서 이제 좌파 관변단체가 되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며칠 전에 한겨레 신문에 나는 강경 보수지만은 남북 군사 합의는 비핵화 과정이라면서 우리 군이 합의한 건데 그걸 불신한다면 우리 군을 해산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가전말로 9.19 군사 합의 불신한다면 우리 군 해산하라는 말이냐. 안보 문제는 좌우 이념이 아닌 국민의 생명이 걸린 상황인데 정치적 논쟁을 해서는 안 되고, 서해 평화수역이 조성되면 분쟁이 사라지고 군인이 안전해진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살 건가. 비핵화 정책이 현재로 최선이다. 자, 이 사람이 향군 회장 해먹고 안 해먹고 뭐 옛날에 탄원서 낸 거 내 관심 없어요. 그런데 문재인 되면 도망가겠다라는 사람이 이제 문재인 되어서 김정은이 잘 만나고 오라고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흔들어 제끼고 인터뷰하고 이제 군사 합의가 잘 된 거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도 영혼이 없는 사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참 권력마다 해바라기들이 있는데 왕 해바라기예요. 신원식 장군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와서 뭐 맞짱 떠자라고 김진호 향군 회장한테 이야기했는데요. 자, 맞짱 뜨라 한다고 뜰 사람도 아니겠지요. 제가 이렇게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해도 반응도 안 보일 겁니다. 자, 국민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라가 컴컴할 때 좀비처럼 여기저기 붙어먹던 해바라기들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 사회에 곳곳에 갑자기 친북이라고 친북단체라고 하고 무슨 김정은이 환영한다, 충성을 바친다는 것들이 많아서 머리 아픈데 이제 군의 합참 총장까지 한 사람도 그런 대열에 가세를 해야 됩니까? 정말로 개똥별입니다. 정말 영혼이 가련하다 생각합니다.